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온 나라를 혼돈과 갈등으로 몰았던 조국 전 법무장관의 처 정경심 씨가 오늘 새벽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정경심 구속의 파장과 향후 전망을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제 네. 밤에 잘 잤습니까? 예, 저는 한참까지 기다렸습니다. 예, 잘 자긴 했습니다만 예. 워낙 저녁 약속 있는 친구들도 조국 처 정경심에 대한 화제가 많이 올라서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내기를 했습니다. 내기. 그랬을 거예요. 예, 제 친구는 구속 안 된다. 청와대에서 저렇게 오버하는데 절대 안 시킬 거다. 예. 저는 구속된다 했거든요. 그걸 맞으셨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제가 저녁을 얻어먹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1라운드 네. 싸움에서는 네. 윤석열 검찰이 네. 완성을 거뒀다고 봐야겠죠. 11개 혐의.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거의 법원에서 예. 검찰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11개 혐의가 워낙 막중하고 저는 결정적인 거는 역시 증거인멸을 예. 많이 집에 PC도 바꿔치기 하고 그렇죠. 동양대에 있는 거 PC도 바꿔치기 하고 또 노트북도 그게 제일 또 결정적이죠. 여의도 호텔에 어디 갖다 줬는데 그걸 없지 않습니까? 예, 검찰에 안 냈거든요. 그 증거인멸이 상당히 큰 것 같고 또 하나 저는 더 큰 거는 물론 여러 가지 법률가들이 얘기합니다만은 피해자가 많은 게 저는 구속 이유라고 봐요. 예, 입시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시하면은 거의 경상도 말로 눈이 디비지거든요. 예. 진짜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표창장부터 인턴 그거 다 지금 허위라는 혐의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부산 의전원도 가고 또 각자 논문 고려대학도 가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고려대학도 가고 그러니까 입시에 관련되니까 전 국민이 입시하고는 직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다 있잖아요. 관련이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났고 또 하나는 자본시장을 건드린 거예요. 자본시장을. 자본시장이 뭐예요? 그 돈이 거래되는 데인데 그 신성한 주식시장, 자본시장에서 그거를 코리아 링크라는 데서 그 투자해가지고 WFM 해가지고 그걸 주가 조작으로 해서 지금 차익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이 12만 주를 정경심 동생 집에 은닉했다. 그러니까 6억 원어치나 돼요. 그 피해자가 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식시장은요. 나무 목자 옆에 붉은 주자가 있습니다. 예.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주식에서 이런 사람들은 다 정경심 피를 토하겠네. 피를 화내는 거죠. 그래서 동양그룹의 현재원 회장이 7년형을 받았거든요. 자산이 부도날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많이 갚았어요, 대부분. 네. 근데 그때요. 사기 CP라고 기업은 CP. 그거를 피해 액수가 한 4조 된다고 그래서 4만 명 피해자가 그래서 7년형을 받아서 거의 다 갚아도 그만큼 입시하고 이 자본시장에 피해자가 많은 거는 저는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아무리 대통령이 압력을 넣고 온통 서초동에 집회를 하고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떠들어도 이거는 움직일 수 없다. 용 빼는 재주가 없다. 우리 없습니다.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든 거예요. 입시하고 돈 그걸 건드는 거죠. 네. 그런데 정경심 씨 구속과 관련해서 그동안 꾀병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건강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제 실질영장 심사 받고는 안돼까지 쓰고 나오고 어떻게 좀 우리로 말하면 쇼 비슷한 것도 한 것 같은데 판사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한 건가요? 그렇죠. 어제 법원 들어올 때 보니까 당당하게 들어오잖아요. 착 해갖고 들어오는데 귀부인 들어오는 줄 알았어. 옷도 잘 차려입고. 그거 봐서 판사가 볼 때는 뇌종양, 뇌경색, 아이고,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린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신문 방송도 보니까 다 모자이크 처리한 거 보니까 역시 조국 정경심이가 언론도 무섭긴 무섭구나. 유튜브는 안 무서워요. 저는 아주 정면 얼굴로 이렇게 냈더니 우리 시청자들께서
그 얼굴 한번 보니까 시원하다 그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 방송들은 뭐 피의자 인권 보호하는데 그거는 그럼 뭐 옛날에 사실 정유라는 건 왜 냈습니까? 그렇죠. 준공인이거든요. 예. 현직 동양대 교수고 전 법무부 장관 마누라고 국민적 관심사, 관심사인데. 엄청난 네. 관심을 받는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그럼 앞으로 죄가 확정될 때까지 대법원 판결날 때까지 피의자 인권보호에서 사진 다 안 낼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제 같은 날 공교롭게 인천공항으로 한 사람의 또 큰 사람이 들어왔어요. 김중기 DB그룹 옛날 동부그룹 회장. 맞아요. 비서 그분도 성추행 걸리니까 가정부까지 뭐 성추행했다고. 미국으로 속된 말로 도망갔다가 한 2년 만에 체포영장 오니까 속된 헐 말로 수 없이 들어왔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 사진은 떳떳이 내거든요. 예. 제가 뭐 성추행 강간을 변호하자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김준규 회장도 무죄를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진도 내지 말아야죠. 그러니까요. 예. 누구 사진은 내고 누구 사진은 안 내요? 동양대에서는 예. 조국이가 문재인 다음이라더라. 이런 소문 때문에 그렇죠. 정경심을 직위해제 못하고 예. 뭐 보수 안 주고 하는 예. 거. 그 예. 무보수 휴직을 시켰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거 이사회에 참석한 사람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얘기가 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간은 네. 발이 넓어요. 아이고. 우리 윤 대표님도 그런 의외로. 정도로 조국 정경심에 대한 공포심이 다 많은 거예요. 예? 어쨌든 뭐 윤 대표님 얼굴도 정경심 구속된 대로 많이 피었어요. 하여튼 변호사가 지금 로펌 3곳, 법률에 3곳. 18명인가 변호사 18명. 우리나라에서 난다긴다 하는 분들은 다 다 그거 그렇죠. 붙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뭐-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패가 뭐 윤석열 네. 한 칼에 그냥 촥 무너지네요. 그렇죠. 하여튼 뭐 송경호 판사가 그래도 제대로 저는 판결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 명재건 판사는 예. 조국 동생 예. 척 기각해버려가지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밤을 새면서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만약- 이번에 사법부의 어떤 신뢰랄까 권위를 한번 세웠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또 기각이 됐으면은 국민적인 역풍이 대단했을 거예요. 예. 광화문에 또 뭐 수십만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이번에는 광화문 정도가 아닐 겁니다. 국민들이 화가 서울 나는 전체를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뒤엎지 않겠나 그런 그래. 생각이 들어요. 예, 엊그저께 또 독도에서도 예. 달려올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는 분이 국회 시정 연설하면서 합법적인 불공정. 네. 참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 어떻게 합법적 불공정. 예? 예. 그리고 뭐 국민의회 군림하는 권력은 없다. 그 뭐 합법적인 불공정은 저 조국 혐의를 얘기한 거고 국민의회 군림하는 권력은 윤석열 검찰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저렇게 전혀 반성하는 기가 없고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 한마디를 안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이제 윤석열 뭐 퇴진론이니 뭐 이런 네. 소리는 쏙 들어갈 것 같고 네, 네. 이제 앞으로 관심은 네. 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 그렇죠. 차례는 조국가 있냐 네. 이런 뭐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곧 소환 조사 하겠죠. 당연히 소관 조사하죠. 만약에 이번에 정경심 영장이 기각됐으면 조국도 속된 말로 개겼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임의 동행 나 안 가. 하려면 해. 너희도 이렇게 뒤집어 씌울 수 부인장 있어? 뭐 발부하면 그때 한번 가볼까 그러고. 안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검찰 수사가 8분홍선이 넘었어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은 또 뭐 그분이 국회의원인지 정치평론가인지 모르겠어요. 네, 하도 얘기하는데 방송에 많이 네. 나오다 보니까 자기 역할을 지금 네. 혼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부부가 다 구속되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국은 불구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윤석열을 모르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랬다고 윤석열 봐야죠. 검찰총장은 고입니다. 고. 음. 똑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일로 매진, 그렇죠. 일로 매진. 직진. 예. 일본 말로 맞쓰고 똑바로 예.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에 대해서도 혐의가 나오면 그냥 저는 당연히 구속 신청할 구속해야죠. 거라고 봐요. 예. 예. 뭐 애들도 다 미성년자가 없잖아요. 다 컸고 예. 뭐 부모 없어도 애들 잘 생활할 수 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고 조국 혐의도 간단하지가 않아요. 정경심 혐의가 11개인데 그 중에 조국 관련된 혐의가 지금 한 4개가 나오잖아요. 예? 4개 있죠. 예, 4개. 서울대 인턴 증명서 가짜로 한 거, 예? 또 그 활용을 그 알았다는 거, 예. 예, 그리고 인지를 한 거죠. 그럼. 그렇죠. 예. 청문회 앞두고 사모펀드 운영 보고서 예. 또 건네받은 정황이 있고 예. 또 자택 PC를 교체하는 거를
옆에서 뻔히 보면서 뭐 고맙다고 방조 했다는 내지는 뭐 네. 그랬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조국도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허위 그 사모펀드 보고서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네. 아마 검찰에서는 조국이 네. 그 사모펀드에 어떻게 관여가 됐고 네. 또 조국 말고도 여권 실세들이 네. 관여된 부분까지도 아마 그렇죠.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 점이 아마 여권으로서는 가장 무서운 거죠. 그렇죠. 요새 그거를 잘 보면 유시민이라는 사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잖아요. 아무나 조지고 뭐 그냥 윤석열에 대해서 그냥 공격하고 뭐 조폭 윤석열은 비슷하다는 거. 부하들한테 속고 있다 여러 가지 하는데 피노키오예요, 피노키오. 거짓말할 때마다 코가 커지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겠어요? 대통령 이 대선 주자로서 이미지 각인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라는 거는 저는 본인한테도 좀 수사망이 언제든지 조여올 수 있다 이런 저는 불안감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 아, 거기까지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예상을 합니까? 미리 윤석열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해놓으면 혹시 나중에 자기한테 여러 가지 수사가 다가오더라도 나는 보복당했다 이런 말으로 해서 저렇게 저는 좀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정경심 동양대 PC 압수한 거를 뭐 빼돌린 거를 법원에서 검찰이 PC 증거 조작할까봐 그랬다. 또 KBS에서 또 뭐 그 재산관리인 엉터리를 보고하고 눌렀다. 또 JTBC에서 재산관리인이 보도 좀 해달라니까 JTBC에서 거절했다. 이게 다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그렇게 계속 거짓말하는 걸 봐서 저는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데 그게 지금 여권에 여러 가지 뿌리 깊은 불안감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표님의 정치 분석력, 예측력이 아이고, 이제 다리는 경제 아이고, 서서히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네. 잠복된 여권 책임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책임은 뭐니 뭐니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렇죠. 예. 1번이죠. 1번 리더. 왜 사과 한마디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조국 편만 들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 시정연설 갔을 때 간담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그 간단한 그 조국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주 정중하게 얘기를 얘기했잖아요. 아주 톤을 낮춰서 네. 얘기를 했더구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싹 돌려서 딴 딱 얘기 돌려서 저 대법원장한테 뭐 딴 자기 얘기하고 편한테. 이주영 뭐 부의장이 또 한마디 하니까 또 딴 얘기 돌려서 그럴 정도로 소통이 안 되나. 저는 지금 정권이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소통이 안 되고 네. 소통이 안 되고 저 관용이었고 내 편 네 편 탁 갈라서 관용이었고 마지막으로는 반성이 없어요. 이런 데서 솔직히 반성이 없죠. 그리고 청와대에 문재인이라는 사람 옆에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근데 얘기도 안 하기도 하지만 들으려고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요. 되게요. 귀를 열어놓으면 어떻게 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무슨 건의를 드리고 좀 귀에 부드럽지 않은 얘기하면은 싹 이렇게 고개 그렇죠. 돌려버리고 안 하죠. 언짢은 표정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주요 그룹사 그 총수들이 감옥 갈 때 저 신문 기자하면서 많이 가까이서 봤거든요. 공통적인 특징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한테 아무도 최악의 상황을 얘기 안 해요. 아, 회장님 낙관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놔서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덜커덕 가는 거 안 들으니까. 옛날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도 경향신문 인수하고 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양반 얘기하지 마세요. 나도 얽힌 사연이 많습니다. 그러다 공항에서 감옥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뭐든지 리더들은 이 귀를 열어야 되는데 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귀를 안 듣고 있고 이번에 국회 시정연설 하는데 얼굴 표정 보니까 왜 이렇게 어두웠죠? 그러니까요. 동굴에서 생활하는 사람 같아요. 꼭 시정연설뿐만 아니라 요즘에 텔레비에 비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은 아주 심각하고 어둡고 아주 화가 나 있고. 초반에 있었던 것과는 달리 분노해 있는 뭔가 그냥 그렇죠. 쫓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생활하고 생각하고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청년 취업률이 12년 만에 최고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엇박자를 놓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대목이죠. 지금 임기 절반이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바른 방향을 잡아서 그래야죠. 네, 가면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럼요. 계속 저렇게 엇박자를 놓는 거는 안타까운 대목이죠. 특히 조국 장관 거는 조국에 대한 문제인데 그걸 조국 문제를 문재인 문제로 바꿔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까지 다 반문재인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뭐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조국 그렇죠. 지키기에 아주 선두에 나서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문재인은 지지했지만 지금 조국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등을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강기정 정무수석 또 네. 당에서 이해찬 대표 네. 이런 분들의 책임론도 명키는 어렵겠는데 이제 지금 가장 여권에서 요새 역점을 두고 있는 문제가 네. 뭐 검찰 개혁이지만 그 실제는 공수처 이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수처법 예. 패스트 트랙에 오는 거 29일부터 가능하니까 네.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네.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 건너 갔고 뭐 이달에는 어렵고 뭐 11월이나 12월에 어떨지는 몰라도 공수처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은 저 광화문에 사람이 또 온다고 보는데요. 아니 이 공수처법이 있었으면은 이번에 구속되겠습니까? 조국 수사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수사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거 명분이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공수처장은 누가 임명해요? 예.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2명을 추천한다는데 그 뭐 야당 뭐 추천위원회 2명 있어봤자 어차피 그게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될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야당에서 1명, 여당에서 1명 대통령한테 추천해서 임명하라고 올리면은 대통령 누구를 임명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수사관들을 절반 이상을 민변 출신들 지금 적폐청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 수사관으로서 저거 한다면은 누굴 수사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누굴 수사하겠어요? 자기 편 수사하겠습니까? 예, 조국 가족을 수사하는 윤석열 집안을 수사할 겁니다 아마. 그러겠죠. 그거 넘기라 해갖고 넘겨, 예. 뭐 직권남용이네, 그렇죠. 과잉 수사네, 예. 뭐 그러니까 이렇게. 문다혜, 뭐 문준영, 그 영부인 이런 쪽은 수사할 생각도 안 하겠죠. 하려면은 특별감찰관부터 임명을 해야죠. 그래서 예. 저는 공수처 이거 잘못 추진했다가는 나라가 공수병 걸릴 수 있어요. 공수병. 맞아요. 예, 그럴 정도로 위험한 겁니다. 아니 윤석열 검찰처럼 이렇게 제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은 아, 무슨 이유로 공수처를 만듭니까? 그렇죠. 만들 이유가 없죠. 예, 그런 또 공수처 같은 기관이 있는 나라가 후진국 몇 가밖에 없습니다. 가엾죠. 예, 되게 선진국도 없고 검찰 기능을 정상화하면 되잖아요. 또 뭐 이 공수처법과 예. 연계된 게 이제 선거법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공수처법의 어떤 명분도 네.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네. 대한정치연대 이쪽에서 표를 몰아주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처리 자체가 어려운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공수처법 이것에 대해서도 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네. 선거법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한국당을 보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패스트 트랙법 예. 뭐 열심히 단련은 왔습니다만은 그냥 그걸로 끝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공수처법도 무리한 게 많고 특히 선거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야. 이거는 옛날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그랬잖아요. 내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예. 그건 뭐 너무 좀 어거지로 이렇게 좀 짜맞춘 듯한 그런 게 보이고 또 민주당이 자기네가 과반수가 안 되더라도 정의당이나 이런 쪽 비례대표 의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같이 해서 과반수를 넘기겠다 이런 또 뭐 전술 전략 이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꼼수는 좀 안 통한다 이렇게 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속으로는 지금 아주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자기 지역구가 줄어드는데요. 25개가 줄어요. 네, 부글부글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번에 중진들 국회의원 공천도 많이 좀 안 한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네. 하나 짚고 넘어가지 네. 않을 수 없는 것은 뭐 이 조국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 네. 그러는데 한국당에서 얼마 전 예. 열심히 잘 싸웠다. 조국 이렇게 물러나게 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해갖고 표창장도 주고 또 무슨 공천에 가산점을 준다. 해가지고 뭐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당원들까지도 네. 지금 샴페인 터트리고 웃음꽃 피울 때냐. 그렇죠. 어?
그렇죠. 때가 어느 때냐. 그렇죠. 그런 유치한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해요. 국민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조국 끌어내리는 게 자유한국당이 끌어내린 겁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끌어내린 거죠. 국민들하고요. 저는 2대 공신이 광장에 모인 광화문에 간 국민들, 예? 허리 아픈 노인들도 지팡이 짚고 나온 예? 그 노인들. 안 간 사람들도 네. 집에서 함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공신은 저는 유튜브라고 봅니다. 유튜브. 네. 보수 유튜버들이 정말 열심히 그 당위성에 대해서 조국이 안 된다는 거를 열변을 토했어요. 조국자만 들어가면 요새는 네. 광고 제한 노란 딱지 붙여요. 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 유튜브들 좀 방송하면 노란 딱지 붙여서 다 광고 안 붙여서 그 생계를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좀 그 공격. 이건 구글이라는 글로벌 회사가 언론 탄압에 앞장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야지. 지금 자기네들끼리 그 패스트트랙 그 폭행 관련된 거를 공천에 가산점 준다? 저는 패스트트랙에 폭행을 하게 된 그 업무 방해하게 된 그 배경을 이해를 해요. 그 3당이 합장해가지고 무리하게 법을 추진하니 자유한국당은 소수고 억지로도 좀 막으려고 했는데 그게 국회 선진화법이 위법이 되는 건 이해는 하는데 법은 법이잖아요. 예.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학교 가서 말썽을 부렸는데 징계받게 생겼는데 집에서는 우리 아들 잘했다고 표창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예. 그거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 당당히 그건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재판을 받고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그 대신에 당당하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법사위원들 그 표창장 주고 그 상품권 50만 원씩 줬던데 그 광장에 있는 분들 그 성금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원외의원들 보좌관 비서관들 그런 사람들이 더 공이 큰 거 아닙니까? 예, 난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각성하는 자세 이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정경심 구속을 계기로 해서 맹목적인 문재인 지지층, 이른바 대깨문이라고 하죠. 한 30% 안팎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런 사람들은 더욱 똘똘 뭉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영걸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작은 승리에 한국당이 너무 그렇게 자만하고 취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